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흡사 무정부 상태 같습니다. 무언가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다 각자 제 살 길 찾기 바쁩니다. 집값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거를 정작 높으신 분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둔촌주공 매운맛 버전이 지금 곳곳에서 뻥뻥 터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동산 무정부 상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둔촌주공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지 내 중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북쪽에 보면 빈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이 원래 중학교가 들어올 자리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학교를 만드는 게 서울시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정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중학교가 없는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를 타게 하고자 길 건너편에 있는 한산중학교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 추진했었습니다. 학교라는 게 어느 한 아파트 단지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임을 초딩도 아는데 멀쩡하게 잘 있는 중학교를 누구를 위해서 이전하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당연히 둔촌주공을 제외한 전 지역의 주민들이 이를 극렬히 반대하면서 이게 또 무산되는 중입니다. 거기에 제가 궁금했던 건, 아니 멀쩡한 한산중학교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그럼 그 자리에는 또 뭘 한다는 건가,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서울시는 이 기존 중학교 예정 부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에 땅 한 평이 지금 얼만데 그냥 놀리면 안 되겠죠. 공공공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정된 공간시설의 하나, 시, 군 내의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둔촌주공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립니다. 둔촌주공 단지 내에 있는 이 중학교 이 부지에 도시형 캠퍼스라도 만들자,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한테 생소한 도시형 캠퍼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서울시 교육감이 내놓은 어떤 대책으로 저출산으로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인구가 몰리고 또 어디는 또 하여튼 이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만 해서 분교 만들면 됩니다. 정규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교는 만들기 쉽기 때문에 분교라도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교라도 일단 학교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게 또 조합 청산도 빨리 하고 추가적인 부담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고, 또 분교라는 이미지를 달게 된다면 이게 또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놀라운 또 공통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나요? 본질은 학교이고 아이들의 교육이 이게 본질인데 결국에는 집값, 돈, 결국은 집값 이야기 뿐입니다. 서울의 소형 평형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조금 더 큰 평형대보다 하락 속도가 지금 더 빠릅니다. 요즘에 분양가가 비싸지면서 예전 같으면 2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던 금액도 이제는 소형 아파트밖에 살 수 없거나 분양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밖에 못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가진 자산은 그대로인데 반해서 분양가나 아파트 매수 금액이 높아진 것 뿐인데 이거를 또 기가 막히게 마케팅을 합니다. 바로 1인 가구 시대에 들면서 소형 아파트가 투자 유망 종목이다 라는 식으로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버립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소형 아파트는 어디에나 언제나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1인 가구 시대에 소형 평형이 인기다 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이다 라고 보셔도 아마 무방할 겁니다. 1인 가구라고 비좁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잠시 거쳐가는 곳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한번 볼까요? 여기 그 유명한 DH 버스티어 아이파크, 여기 비싸다고 소문 난답니다. 전용 면적 34제곱미터는 12월 달에 14층이 13억 2,700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거래 취소가 돼버리고 그 이후에는 17층이 7억 4,881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한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으시죠? 그럼 이번에 또 송파구 한번 볼까요? 송파구 잠실동 3대장 중에 하나인 리센츠, 여기도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27제곱미터도 하락 거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8억 원대에 거래가 됐다가 이게 반등하던 시기, 한참 반등의 꼭지점, 작년 9월쯤에는 21층이 1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가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는 8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처음에 소형 평형은 계약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어거지로 일단 완파는 뭐 시키긴 했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하락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형 평형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은 오를 때 남들보다 늦게 오르고 내릴 때 남들보다 빠르게 내린다, 뭐 이 부분이 사실인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신중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간혹 뭐 상계동의 소형 아파트들이 급상승했던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보면 그거는 그때 당시에 갭 투자가 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게 소액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없을 만큼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곳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재건축 이슈를 계속 띄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1차로 먼저 외지인들이 노원구 이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재건축 이슈 막 띄우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1차로 가격이 뻥튀기 되면서 물건을 싹 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물건이 없어지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5천만 원, 1억씩 올려서 갑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이게 뭐 작전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구차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뭔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가격이 뛰고 이어서 2차로 영끌족들이 이제 상계동 오르는구나 하고 소형 아파트에 막 대거 진입을 합니다. 2차로 영끌족들이 막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집값이 뻥튀기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집값 뻥튀기 2억대 하던 집이 6억까지 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략 한 4억 정도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 금액대를 잘 이해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려면 2억대에서 6억 갔다가 지금은 4억의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게 더 떨어질지 오를지는, 적정한 가격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3억 4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은 자기자본 잠식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자본 잠식이 된다라는 거 주식시장에서 비유하면 그냥 퇴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부 특수한 지역, 특수한 상황, 특수한 시기에 반짝하고 소형 평형 아파트가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더 크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소형 평형이 좀 희소성 측면에서 나름의 가치가 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도 나도 다 소형 평형 아파트를 막 찍어냅니다.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다 돈 문제입니다. 소형 평형을 더 많이 때려 박아버리면 그러면 단지가 더 대형 단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착시 효과도 일으킬 수 있고, 그만큼 집을 여러 개 쪼개서 계속 분양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냥 찍어내듯이 막 합니다. 이제는 희소성마저 사라져가고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보면 소형 평형에 살던 사람들 다음에 이사 갈 때 보면은 대부분 25평, 34평으로 더 넓혀서 이사를 갑니다. 소형 평형에서 소형 평형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야, 푸비, 너 내가 오늘은 이거 참 피곤해서 출연 안 하려고 했는데 출연료도 안 주고 말이야. 아무튼 너 당연한 거를 너무 대단한 거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당연히. 아니, 이사 갈 때는 집을 넓혀서 이사 가고 싶지. 누가 좁아 터진 데서 좁아 터진 데로 계속 이사 가냐? 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소형 평형 아파트가 앞으로 더 위험해지는지 지금 직접 말씀해 주셨네요. 소형 평형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설사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큰 착각을 하는 게 1인 가구는 방 하나짜리에 거실 하나 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1인 가구도 결국에는 20평대로 이사 가고 싶어서 노력한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큰 단지에서 피트니스 센터나 공용 부분, 이 부분을 입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면 살기 좋다 이렇게 꼬시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랑 좁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이거랑은 실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1인 가구 시대에 각광받는 소형 아파트, 이런 마케팅에 더 이상 쉽게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 결혼하려면 대략 3억 정도 필요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평균 3억. 저야 운이 좋아서 정말 결혼할 때 무일푼으로 하다시피 해도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저를 잘 걷어줬지만 요즘은 평균이 3억입니다. 평균 3억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또 그거보다 더 많이 얻어서 집을 사는 현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은 부모 세대가 몇 억씩 자녀한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힘든 게 지금의 현실이긴 합니다. 집값의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그 집값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저출산 대책이 나와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육아휴직 좀 더 주고 돈 몇 푼 손에 쥐어 준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정치인들이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일단 모른 척하고 대충 넘어가는 건지 저도 심히 궁금하긴 합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한 인구가 대략 547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새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또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서울에서만 86만 명이 서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 겁니다. 왜 갔을까? 좋아서 간 걸까? 아닙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높아진 집값 때문에 그걸 못 견뎌서 86만 명이 지금 서울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장 많이 떠났을까? 또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경기도하고 인천으로 대부분 갔습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이 1제곱미터당 1,397만 원입니다. 경기도나 인천에 비하면 이게 한 2배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지방도 균형 발전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하신 정치하시는 분들이 집값 비싸서 서울에서 쫓겨나게 해서 지방으로 가게 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 정치권이 해결을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무엇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정치인분들이 좀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무정부 상태 언제까지 갈 건지 저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